10주년으로 삼행시 해보겠습니다. 10만원도 아니고 80만원 차이. 주 모델도 아니고 보급형의 90Hz. 년 뭐 있냐? 안녕하세요, 이서비입니다. 최근 삼성에서 출시한 핫한 보급형 스마트폰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 구입해서 지금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스펙시트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전적인 예가 바로 이 스마트폰인 것 같습니다. 구입하기 전에 프로세서를 제외한다면 4위보다는 3위가 훨씬 더 좋아 보였지만 실제 사용 후기는 아니라는 것이죠. 그럼 왜 그런지 이제 제대로 삼성의 갤럭시 A32 사용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. 디자인은 사진상으로도 예뻐 보였고 실물로도 훨씬 예쁘긴 해요. 하지만 확실한 것은 다른 갤럭시와 다르게 ODM으로 만들어진 폰인 것 같습니다. 가장 만족스러운 것은 컬러였는데 아이폰 11 퍼플을 떠올릴 만큼 색상을 굉장히 잘 뽑았고 후면 플라스틱도 유리의 느낌이 나도록, 뒷면을 만져보지 않는다면 플라스틱인 거를 잘 모를 정도로 굉장히 잘 만들었어요. 플라스틱이 아닌 글라스틱 용어를 쓰면서 이 페이크 기술도 점점 늘어나는 것 같아요.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빛을 비춰보면 유리와 다르게 플라스틱이 이제 굴곡이 있는, 여기서 확실히 플라스틱과 유리와의 차이가 나타나죠. 그리고 플라스틱을 유리처럼 유광으로 잘 뽑았긴 한데 여기서도 또 괜찮았던 게 이렇게 만져보면 지문이 또 잘 티가 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한 장점이었습니다. 그래서 후면만은 유리의 느낌이 나고 단단함은 갤럭시 A42보다도 훨씬 좋더라고요. 얘도 유리의 느낌이 나지만 요 반짝반짝한 프리즘 효과 때문에 살짝 눌렀을 때 플라스틱이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지만 얘도 그렇긴 한데 유광과 색 때문에 더 티가 안 나는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. 여기 살짝 누르면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확실히 보이죠. 유리를 사용한 폰들은 이게 거의 티가 나지 않습니다. 요즘 갤럭시들이 카메라를 좀 독특하게 많이 디자인을 하고 있어요. A32의 경우 약간 그 LG의 벨벳을 떠올리는 듯한, 그러니까 물방울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물방울이 그냥 총총총총 이렇게 있는 듯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, A42와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좀 더 깔끔하고 예쁘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. 실물 모습도 크게 나쁘지 않아요. 얼핏 보면 아이폰 11의 느낌이 나는 것 같기도 하죠. 그래서 카메라 쪽, 그냥 후면 디자인은 굉장히 깔끔하고 예쁘게 잘 뽑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재미있었던 것은 그립감인데 이렇게 손으로 만졌을 때 두툼하고 살짝 프레임에 떠있는 듯한 모습을 전 후면에서 모두 줬기 때문이죠. 다른 갤럭시 옆에 있는 사이를 보더라도 대부분 후면 또 엣지가 들어가면서 둥글게 처리가 되어 있고, 이렇게 잡았을 때 이 엣지 때문에 후면에서 잡는 요 그립감 자체가 되게 부드럽게 잡히는, 그립감에서는 사실 4위보다는 좋진 않았습니다. 물론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. 그립감은 엣지가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이죠. 결과적으로 보자면 디자인이 보급형이라 하기에는 나름 깔끔하게 색을 잘 뽑았지만 그래도 역시 보급형 폰이라는 느낌을 지울 순 없었습니다.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아니지만 소소한 디테일은 A42가 한 채급 거의 차이가 없긴 하거든요. 살짝 더 위에 있는 듯한 느낌을 줬고, 그 부분을 제외한다면 디자인만큼은 솔직히 그냥 봤을 때, 그냥 눈으로 봤을 때의 디자인은 4위보다는 3위의 디자인이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. 여기는 유심 슬롯이 있죠. 오, 구멍이 이렇게 열면 외장 메모리와 유심을 2개 넣을 수 있는 슬롯이 있습니다. 아마 해외에서 유심도 2개 넣고 메모리 카드를 넣을 수 있도록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놨는데 한국판 유심 슬롯은 여기가 막혀있다로 추측됩니다. 유심 자리 같은데 딱 봐도 막아놓은 것 같죠? 사이즈도 저는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. 딱 제 손에 맞는 사이즈로 만들어줬고, 특히 저는 요즘 갤럭시가 세로로 더 길어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았지만 S21 플러스를 쓰다가 얘를 쓰니까 한 손에 들어오는, 쏙 들어오는 사이즈, 요게 가장 마음에 들더라고요. 다음은 제가 보통 디스플레이나 카메라부터 설명을 하지만 얘는 프로세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가겠습니다. 왜냐면 A42에서도 이야기했듯이 프로세서만 3위가 더 괜찮다면 A42보다도 훨씬 좋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근데 과연 좋을까? 얘는 퀄컴의 스냅드래곤 750G를 탑재한 것에 비해 얘는 미디어텍의 헬리오 G8을 탑재했습니다. 갤럭시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보급형에서 들어가는 프로세서를 탑재한 거예요. 그래서 확실히 반응이 굼뜨다는 게 체감이 될 정도입니다. 이렇게 이제 설정에 들어가도 살짝은 늦게 들어오고, 지금 봐요, 이렇게 홈 화면으로 나가는 것조차도 뚝뚝뚝 끊기듯이 들어가고, 봐요, 요것도 좀 느리게 따라오고, 전체적으로 제가 처음에 얘를 세팅하고 앱을 설치하는데도 되게 답답하게 느껴지는, 최신 스마트폰을 많이 쓰신 분들이라면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. 물론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움직임이 되기도 하지만, 예를 또 들어보자면 설정에서 뭐 이런 식으로 알림을 눌러도 얘가 눌렀다는 것을 반응을 하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것은 좀 딜레이가 있죠. 특히 안 쓰던 것을 새로 켰을 때
봐요, 요것도 지금 살짝 버벅였잖아요. 이렇게 터치를 해도 늦게 들어가는 것처럼 반응이 느리다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. 과연 프로세서만으로 이 정도의 차이가 날까? A42는 답답하거나 느리다라는 느낌은 없었거든요. 봐요, 지금 또 누르면 빠르게 거의 즉각 반응하고 부드럽게 크게 끊김을 느낄 순 없는데,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눌러보면 웹 브라우징 속도에서도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죠. 저는 얘를 써봐서 그런지 구입가는 몇만원 차이가 나지 않거든요. 거의 한 2만원에서 3만원 정도 차이 나는데 사용했을 때 반응 속도의 차이는 굉장히 크게 느껴졌다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알고 보면 이 MMC UFS 메모리를 사용했는데 여기서 오는 차이도 굉장히 클 거예요. 그래서 이것도 사용해보면 언제는 빠를 때가 있고 언제는 느릴 때가 있고, 아마 메모리에서 오는 차이가 컸던 것 같습니다. 왜냐면 얘가 다른 건 몰라도 로딩이 끝난 후에는 반응이 꽤 괜찮은데 초기가 좀 많이 버벅인다고 느껴지기 때문이죠. 그래서 게임을 하기에는 제가 봤을 때 좀 어려운 프로세서이고 핸드폰의 기본적인 것을 하기에는 충분한 성능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, 솔직히 이것도 좀 실망했습니다. 얘가 스펙상으로는 풀 HD 90Hz를 탑재했다고 했잖아요. 근데 역시 스펙시트가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느껴지는 게 바로 이 디스플레이였기 때문이죠. 물론 A42랑 같이 비교하자면 해상도의 차이가 이게 막눈이라도 보일 만큼 A32의 화면이 더 쨍하게 느껴지는데 30만원대에 탑재해준 90Hz의 디스플레이,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을 누르면 높음이 90Hz, 밑에 일반이 60Hz거든요. 근데 의미가 있는 듯 없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. 왜냐면 프로세서와 메모리 때문인지 갤럭시 S 시리즈에서 보여준 120Hz와 달리 90Hz임에도 불구하고 좀 뚝뚝 끊기는 느낌을 줬기 때문입니다. 물론 60Hz로 내리는 것보다 90Hz로 설정해서 쓰는 게 더 낫기는 하지만 프로세서로 인해 반응 속도가 더 빠른 60Hz와 비교해서 썼을 때는 엄청 크게 체감이 되진 않았습니다. 확실히 체감되었던 것은 다른 것보다 스크롤링 할 때, 이럴 때는 90Hz가 확실히 체감이 되었어요. 하지만 이제 나머지 상황에서는 반응 속도가 굼뜨기 때문에 90Hz가 약간은 애매해진 느낌이랄까. 다음은 카메라입니다. 전면 카메라도 A42와 거의 비슷하게 꽤 생각보다는 잘 나와줬습니다. 지금 셀카를 이렇게 찍는다고 하더라도 같은 보급형이라서 엄청 큰 차이가 나진 않더라고요. 후면 카메라의 메인 광각도 화소수는 더 높지만 실제로 찍어보면 디테일이 좀 떨어졌습니다. 근데 둘 다 OIS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삼각대에서 놓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줌을해서 사진을 찍어보면 확실히 OIS가 없기 때문에 사진이 쉽게 흔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죠. 그리고 독특했던 것은 A42의 경우 줌을 하라는 표시, 그러니까 망원 카메라가 있다는 듯한 모습이 나오긴 하지만 A32는 나오지 않더라고요. 저조도의 사진을 비교했을 때도 A42가 훨씬 더 나았습니다. 빛이 있는 부분을 비교해보면 A42는 조금 더 정교하게 잘 표현해내는 것에 비해 A32는 그 부분을 약간 뭉개면서, 그러니까 센서는 크게 차이가 나진 않을 거예요. 하지만 프로세서에 있는 ISP 영향 때문인지 후처리에 있어서 화질 차이가 좀 난다랄까. 이 ISP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같은 갤럭시 S 시리즈에서도 퀄컴이 들어가냐 엑시노스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거기 있는 ISP에 따라서 이제 사진이나 영상의 퀄리티가 좀 달라지듯이 요 차이도 절대 무시할 수 없죠. 이것을 제외한 주광의 사진 퀄리티는 미친듯이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. 그리고 나머지 기본 광각을 제외한 초광각, 심도, 접사는 모두 동일한 카메라 스펙을 갖고 있습니다. 카메라 부분의 디자인만 비교해서는 3위가 요게 더 깔끔하게 디자인을 했어요. 일주일간 갤럭시 A32를 사용해본 결과 스펙시트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고라한 기기였습니다. A42가 한국에 정발했을 때는 A32한테 먹힐 것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둘 다 구입해서 사용을 해보니까 확실히 두 제품의 선호층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. 종합적으로 보자면 진짜 30만원대로 다른 것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핸드폰 본연의 기능, 전화, 문자, 카톡 이러한 기본 기능만 쓰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가성비 좋은 그러한 스마트폰이 될 수 있습니다. 디자인도 크게 나쁘진 않으니까요. 오히려 더 귀엽긴 하죠. 하지만 가격이 저렴한 만큼 스펙만 봤을 때는 우와 할 수도 있지만 플래그십에서 보여줬던 그것만큼의 기대감은 아니었습니다. 결국 성능은 중요하지 않고 디자인, 주사율, 색 등 가성비를 원한다면 갤럭시 A32, 디스플레이는 별로라도 성능과 다른 것을 더 원한다면 갤럭시 A42, 만약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고 싶은데 플래그십이 너무 비싸다면 갤럭시 A52나 그 이상급으로 구입하시는 것을, 그 이상급의 구입을 추천드립니다.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이 가격대에서 뭘 바라겠냐마는 스펙이 워낙 괜찮아서 구입했을 때 엄청 기대감이 높았는데 실제로 만져보니까 역시 보급형은 보급형이다. 기대보다 많이 아쉬웠던 것이 갤럭시 A32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얘는 프로세서와 메모리가 안티, 얘는 디스플레이가 안티. 실제로 보니까 진짜 재밌네.
얘를 봤을 때는 얘보다 한참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뭐 써보니까 얘는 프로세서가 너무 아쉽고 얘는 디스플레이가 너무 아쉽고 그래서 사용 용도에 따라 맞춰서 구입하면 될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. 그냥 보기에는 사실 A32가 더 예쁘긴 해요. 하지만 이 답답함 때문에 저라면 서브폰으로 생각했을 때 4A를 선택할 것 같기도 합니다.